Y뉴스 넘어가죠.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음향 뉴스 들으시면서. 네, 그 음향 뉴스 한 가지만 딱 언급하자면 예. 9.11 테러 때 부시 대통령 행적 조사했고요. 중국의 선박이 빠졌을 때는 신속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아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청취자 문자에 대한 답변이세요? 네. 예. 음향 뉴스 그 분향소 모습 들으신 동안 눈을 지그시 감고 계셨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참 공과가 많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오늘 Y뉴스에서는 김영삼 정부 시절의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Y뉴스는 역사 바로 세우기 부분. 네. 뭐 정확하게 Y의 주제를 말씀하신다면? YS의 역사 바로 세우기 왜 다시 주목받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왜 지금 다시 그 부분이 주목받고 있는가 하나하나 얘기를 좀 풀어보죠. 김현정 앵커는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 먼저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하나회 척결도 있었고 금융실명제도 있었고 뭐 공직자 재산 공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업적 중에 하나인데 처음은 뭐예요? 2월 25일 취임을 하잖아요. 예. 당일 12시에 청와대 앞길과 인왕산 등산길을 개방을 합니다. 이게 군사 독재 시절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3월에 공안사범, 일반사범 4만 천여 명을 특별 사면 감형 복권하는데 이게 지난 30여 년간 쌓인 그늘을 말끔히 거두어 대합하자 이런 취지였고요. 예. 4월 19일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유리 4.19 묘역을 참배하면서 예. 4.19 혁명은 부정부패와 불의에 대항해 정의사회를 구현하려는 위대한 혁명이었다. 4.19 혁명은 3.1운동 다음과는 역사적인 의거로 재평가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예, 예. 그리고 5월 13일 광주민주화운동 13주년을 앞두고 특별 담화를 발표하면서 오늘의 정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민주정부다. 5.18의 성격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이 군정 종식, 군부 독재 종식 부분에 맞춰진 겁니까? 군정 종식이 핵심이었는데요. 군정 종식만 한 것은 아닌데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죠? 첫 번째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고요. 아하. 두 번째는 5.16 군사 쿠데타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예, 예. 세 번째는 이른바 신군부 12.12 5.17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하나 좀 보죠. 뭐 첫 번째 네. 친일 청산과 관련된 상징적인 일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게 조선 총독부 건물을 해체해서 경복궁을 복원하고 새로운 국립중앙박물관을 건립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그때 일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민족 정기의 회복을 위해 조선 총독부 건물을 가능한 조속히 해체하자. 예. 이게 이제 광복 50주년인 1995년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조상의 빛나는 유산이자 민족 문화의 정수인 문화재를 옛 조선 총독부 건물에 보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새로운 국립중앙박물관을 건립하자 이렇게 간 겁니다. 예.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예. 임시정부를 재평가하는 작업도 그때 있었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국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색출이나 단죄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은 상해 임시정부를 건국의 법통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94년 8월 5일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상해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정을 표방하고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도입, 대한민국의 법통을 세웠다. 특히 새 정부는 상해 임시정부의 문민적인 정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네. 담화를 발표합니다. 지금 뭐 건국절 논란 이런 거는 YS 입장에선 정말 깜짝 놀랄 일이겠네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얘기죠. 상해 임시정부 때부터 대한민국은 시작된 거라는 걸 이 시대에. 그게 우리 헌법 전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한 사람이 이제 YS다. 네. 두 번째, 5.16을 군사 쿠데타로 명확하게 성격 규정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YS는 취임 100일인 6월 3일 기자회견에서 5.16은 분명히 쿠데타라고 생각한다. 5.16 쿠데타가 우리의 역사를 얼마나 후퇴시킨 하나의 큰 시작이었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사실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은 군부 정권의 연장이다 보니까 5.16이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 5.16 혁명, 5월 혁명 또는 뭐 5.16 군사 혁명 이렇게 불렸지 않습니까? 예. 이 YS가 이것을 바로 잡은 겁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2011년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과 관련한 성명에서 사랑하는 조국의 군사 쿠데타라는 죄악의 씨를 뿌린 원흉이 바로 박정희 육군 소장이다.
독재자 박정희는 18년간 장기 집권하며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이렇게 밝히게 이게 됐습니다. YS의 성명이었어요? YS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5.18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명확하게 성격 규정한 것도 이때 일어난 일. 그렇습니다. 예. 12.12 사태는 쿠데타적 하극상으로 규정을 하고 문민정부는 5.18 연장선에 있는 민주정부라고 밝힙니다. 예, 예. 이게 그 1993년 5월 13일 특별담화를 발표하는데 1980년 5월 광주의 유혈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었다. 예. 분명히 말하거니와 오늘의 정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는 민주정부라고 강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 과도 많고 여러 가지 예. 평가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역사 바로 세우기 부문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할 만한데 네. 왜 지금 다시 이 YS의 역사 바로 세우기가 주목을 받는 건가? 지금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역사 바로 세우기 내용을 들으면서 느끼시는 게 없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대부분 부정하거나 바로 잡으려고 하는 내용들이 김영삼 정부에서 이뤄진 역사 바로 세우기들입니다. 아까 뭐 건국절 얘기 잠깐 했습니다. 예. YS는 문민정부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규정을 했지만은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건국절이라는 사실상 회개한 말로 항일 독립운동과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승만 정부 때부터가 대한민국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948년을 건국했다 이 얘기하면은 그 이전에 독립운동이나 이런 건 사라지는 무시해버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되는. 그리고 5.16이 군사 쿠데타 내지는 군사 정변이라는 건 이미 역사적 사실로 입증이 됐고요. 예. 헌법재판소에서도 1993년부터 세 차례에 걸친 결정문을 통해서 5.16은 쿠데타로 규정을 했습니다.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규정을 했고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를 부정하고 있죠. 또 뭐 국무총리나 심지어 뭐 김순환 검찰총장도 5.16을 혁명이라거나 개인적 개념을 밝히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YS의 정치적 아들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했던 역사 바로 세우기를 다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줄까도 참 궁금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정치적 아들이다라고 했는데. 자, 역사 바로 세우기 부문에 있어서 오늘 YS의 업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Y뉴스 권영철 선임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